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그 프린트 민법 공부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나온 프린트 있죠? 그거 보시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5월이죠, 5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설명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변리사 시험 공부를 이제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민법 공부 방법론하고 좀 이제 좀 다른 얘기 조금 이제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죠? 일단 여러분들 지금 5월에 지금 설명이 오셨는데 이제 이쯤 오신 분들이 제일 처음 궁금해 하시는 것도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변리사 수험 기간 3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입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늦지 않습니다. 그죠? 남들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었는데 이거는 충분히 따라잡을 시간이 있고요. 뭐 나중에 한 7월, 8월쯤에 이제 처음 공부하신다고 설명이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제가 이제 바로 내년에 열심히 하시면 바로 내년 시험에 1차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 일찍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마음을 먹으셨으면 지금 시작하시면 된다.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뭐 7월, 8월, 뭐 심지어는 9월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다음에 1차 합격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물론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5월에 지금 변리사 시험 준비하러 오셨다. 그래서 일단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제 민법.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목을 조금 전에 이제 그 김민 교수님께 이게 과목 얘기 들으셨을 텐데 1교시가 산지법이고 2교시가 민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교시가 자연과학인데 이 민법이 단일 과목인데 100점이에요. 이제 산지법도 뭐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뭐 이런 거 있고 그죠? 그다음에 자연과학도 이제 뭐 물리화학, 생물지학 이렇게 여러 과목인데 민법은 단일 과목으로 10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리사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민법에서 이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산재법이라는 게 특허법, 상표법 이런 건데 모든 법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 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수험생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에 진입을 하시면 가장 먼저 민법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도 보통 이제 지금은 저희는 이제 뭐 민법하고 특허법 병행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민법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해요. 3월이다. 여러분들 이제 5월에 들어왔지만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 기본 강의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 민법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변리사 수험생들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열이잖아요. 이공계열. 그죠? 그래서 민법 법학이라는 걸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민법을 들어와서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셔요. 그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좀 보시면 로마자 1번에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굵은 글씨 보시면 수험생들이 일단 다른 과목보다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아래 밑줄만 보시면 일단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한 과목이 100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른 과목 다 합친 거하고 양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다. 자, 밖에 이제 제 교재가 이제 포인트 민법인데 이 교재가 이제 밖에 나가면 견본으로 비치가 돼 있어요.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얘가 이제 거의 9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판례 생인 뭐 이런 것까지 부록까지 치면 이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9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 기본 강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 기본 강의가 통상 이제 50회 정도 합니다. 한 1회당 보통 한 3시간 하고요. 수업을. 요즘은 이제 강의실 사정 때문에 뭐 1회에 2시간, 2타임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3시간씩 하니까 3시간씩 하는 걸로 보면 50회. 이 50회면 이제 민법은 주로 이제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5일 다 하거든요. 일주일에 수업을. 토요일을 빼고. 그러니까 이제 주당 5회 같은 주당 5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10주가 걸려요. 10주. 10주. 눈으로 바꿔야지. 이제 5회씩, 일주일에 5회씩 한다고 가정하면 10주가 걸립니다. 10주. 10주면 이게 한 2달 반 정도 돼요. 2달 반 정도. 기본 강의 한 번 듣는데 2달 반 걸립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일단은 양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줄 보시면 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그러니까 빠르면 2개월, 예, 좀 늦으면 이제 3개월까지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을 한다. 민법을 처음 보는데 강의에 도움 없이 그냥 독학을 한다. 5개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제 한 2달 반 정도면 일단 한번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민법이 단일 과목이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목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목차를 나누면 민법 총칙,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 총론, 그다음에 또 채권 강론. 크게 나누면 이렇게 그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4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제 1차부터 생각하는 거잖아요. 1차는 전부 다 객관식 문제고요. 과목당 이제 40문제씩 나옵니다. 40문제씩.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단원에 12, 12, 8, 8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그래서 합쳐서 40문제 이렇게 나와요. 민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4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물권법, 채권법, 그러니까 뭐 채권 총론, 채권 간호 합쳐서 채권법인데 여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그죠? 여기에 나오는 공통적인 것들을 뽑아가지고 규정을 해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이 내용도 여기, 이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민법 총칙을 이렇게 읽어나가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이제 뒤에 있는 얘기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앞에 거 설명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단원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민법 총칙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물권도 채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총론, 강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교재를 펴면 어쨌든 뭐 1페이지부터 960쪽 끝까지 이렇게 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잖아요. 이때 이 민법 총칙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봤다. 절대로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냐면 이걸 이제 회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봤죠. 이렇게 한번 쭉 봤다. 1회독.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봤다. 2회독. 그 다음에 또 돌아가서 한 번 더 봤다. 3회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민법이라는 거는 1회독 때 모두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뒤에 있는 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 내가 아주 꼼꼼하게 하겠다 그래서 민법 총칙만 100번을 봤다.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100번을 봐도.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와야 뒤에 있는 걸 좀 알아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이해돼. 다 마찬가지예요. 물권, 채권도 채권을 알아야 물권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성격 꼼꼼하신 분들은 막 이제 뭐 민법 총칙에 걸려갖고 못 넘어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민법 공부 방법은 회독수를 좀 늘려줘야 돼. 한번 보고 와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안 상태에서 이걸 본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해가 쌓여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민법의 특성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계속 보시면 밑줄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밑줄 보시면 뭐 요거는 뭐 좀 부수적인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수험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이 민법책 안에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내용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민법 총칙 보는데 고3 내용이 나온다고. 지금 이쪽에 초등학교 그 교과과정 정도도 모르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처음 볼 때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강의에 도움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강의할 때 뒤에 있는 거 막 끌어다가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그리고 설명드리면 다 이해는 하지,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결론인데 그 셋째 문단 보시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민법이 양이 방대하다고 그랬잖아. 1회독 하는데 몇 달 걸리는 거라고 했어? 2달 반 걸린다. 1회독 하는데 2달 반 걸려요.
그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 뒤에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고 왔잖아요. 다시 돌아서 보면 또 새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야, 민법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한 달 보는데 2달만 걸리면 여러분들 수험기가 1년인데, 민법 두 번째 볼 때는 그러니까 회독할 때마다 뭐 기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2.5개월 걸리면 이때는 뭐 1.5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는 뭐 1개월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은 줄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개월이요? 4개월, 5개월 걸린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수험기가 1년 12개월인데 뭐 민법만 하냐? 아니죠. 산재법도 하고 자연과학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1차 시험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1차 시험. 그래서 1년 만에 뭐 들어오자마자 1년 만에 1차 시험 합격한다? 정말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설명회니까 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돌아갈 때 발걸음을 무겁게 해드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변리회사 공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제 공부를 워낙들 잘하시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웬만큼 공부해갖고 1차 합격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변리사 시험에 진입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오셨으면 각오를 반드시 단단히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잔소리지만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3회독 돼야 3회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회독, 2회독 해도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 이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다 돼야 돼. 머릿속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래서 민법이 일단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문단 보시죠. 그 세 번째 문단 일단 말하죠. 그래서 둘째 줄,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은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니까, 이 뒷부분 공부할 때 좀 앞부분의 기억이 희미해져갖고,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결론이죠. 그렇다면 민법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그래서 밑줄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법 총칙만 공부하다가 뭐 그만두고 다음에 또 들어와서 또 공부한다?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일단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 그래야 모레도 남어. 이해가시죠? 그래서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비로소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일단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게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되게 효율적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 이제 학원들 커리큘럼이 보통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민법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뭐 중급 강의, 그 다음에 뭐 객관식 강의 이런 식으로 한 3단계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할 때 1회독, 중급 강의 할 때 2회독, 객관식 강의 할 때 3회독 이렇게 이제 저절로 회독이 되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학원이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뭐 변리사 스쿨로 설립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각 강사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른 학원에서 강의한 경력들이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경험의 산물이다. 경험의 산물이다. 올해는 저는 이제 뭐 객관식 강의 먼저 하고 중급 강의 뭐 나중에 하고 그러는데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한 3회독 정도는 돼야 좀 뭔가 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민법만 써놨지만 여기 이제 그 1년 여러분들이 1년 공부 계획 같은 걸 생각해 보신다면 다른 과목까지 해갖고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다른 과목까지 해서 3회독 끝나잖아요. 요게 한 9월 전에 최소한 끝나야 돼요. 9월 전에. 9월 전에. 그 다음에 9월부터 이제 그 내년 시험이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주말이거든요. 2월 셋째 주 토요일. 주로 이제 시험일이 그러니까 내년도 아마 2023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이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셋째 주. 그럼 이제 9, 10, 11, 12, 1, 2 한 5개월 정도 남아요. 이렇게 이제 학원 커리큘럼 마치고 기본적인 강의들 다 수강하고 나면 한 5개월 정도 남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스스로 이제 반복을 여러 번 해가지고 해서 실력을 쌓아갖고 이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금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안 늘다가 이렇게 안 늘다가 이렇게 조금씩 늘다가 막판에 여러분
이때 지금 거의 한 7개월 동안 3회독 하잖아요. 근데 이때 5회독 막 6회독까지 나와요.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체 다 치면 거의 막 10회독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실력이 확 늘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합격할 정도에 다다르면 그러면 합격해 나가는 거예요. 예, 요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요때 이렇게 이때 이렇게 실력이 안 늘어난다고 예, 답답해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시점이 요때 이제 기본을 쌓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5회독, 6회독 예, 한 5개월 정도 남는데 이때 5회독, 6회독을 하려면 이때 열심히 안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요때 이제 열심히 잘해갖고 기본을 잘 쌓아놔야 그래야 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예, 법학 공부할 때는 회독해서 특히 이제 민법 연결이 돼 있으니까 회독해서 여러 번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이번에 민법에 고득점 하려면 됐고 그 굵은 글씨 보시면 예,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민 선생님 예,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자과의 거의 스페셜리스트죠. 그죠? 그래서 예, 자연과학 스페셜리스트인데 전략도 아마 말씀을 잘 해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20 계열인데 자과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이거 뭐 60점, 70점, 요즘은 이제 70점쯤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와야 되네. 근데 그 이상품 80점 맞는다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커트라인이 실제로 올해가 81.6인가 그랬는데 작년에는 뭐 이제 77점 몇이었다, 그죠? 요 정도 선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이거 자과 70점 맞고 커트를 80점 맞으려면 얘네 둘 다 90점 이상 찍어줘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이 안 나오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신 민법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줘요. 민법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밑줄 보시면 민법을 정복하는 거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어렵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물론 수험생들이 민법을 가장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밑줄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습니다. 뭐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뭐 내용들 많이 써놨는데 사실 제가 이거 설명회 때 말씀드린다고 다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막 회독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 경험을 많이 쌓으면 제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려봐야 피부에 안 와닿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법학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암기가 안 따라오면 나중에 점수로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이해 잘하고 있어도. 그죠? 그래서 제목만 보실게요. 이거는 뭐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20 계열 수험생들이니까 이해를 되게 중시해. 그래서 거의 뭐 이해에다 막 치중을 하고 이제 보시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실제 시험 점수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도 이해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얘가 시작이죠. 그래서 맨 밑에 문단에 제가 이제 제일 결론만 말씀드려요. 맨 밑에 문단에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요거를 반복하는 과정이고요. 나름이 좀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와서 볼 때 그 내용이 나와도 이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면 한 단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시너지 효과지. 이걸 잘 암기를 해놓으면 이거 볼 때 딱 생각이 나면 이거랑 연결이 딱 돼요. 그럼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야. 그러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은 안 끄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면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 이해 후 암기만 고집할 게 아니라 선 암기 후 이해 방법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꽤 된다. 그죠? 우리는 3회독 나가서 나중에 뭐 5회독까지 합쳐갖고 1년 기간을 치면 거의 한 8회독, 10회독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암기해두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니까 8회독, 10회독 도중에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선 암기 후의 방법도 잘 활용하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인데 이제 저는 이거는 뭐 민법 강사 중에서는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우리 이제 제가 저 포인트 민법 썼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라고 하고
여러분 이제 1차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집이 있어요. 객관식 문제집이. 그래서 제 객관식에 포인트 객관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양이 거의 한 1400페이지 정도 돼요. 무척 많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1400페이지짜리 두꺼운 문제집을 본다. 그러면 좀 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포인트 객관식 이 두꺼운 문제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OX 지문집이라고 그래갖고, 변리사 기출문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변리사 기출만 보면 안 되고, 변리사보다 살짝 수준은 높은데 문제는 되게 좋은 변호사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 문제.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요 기출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제 문제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그냥 OX 지문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요건 이제 500페이지 안쪽이에요. 그죠? 한 4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OX 지문집 던져드리고 같이 풀어요. 그래서 하루 진도 이만큼 나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문집 풀어오시고 다음 수업 시작할 때 문제집 한번 같이 풀어보고 이제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 처음 기본 강의할 때부터 객관식 문제집을 좀 병행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차는 객관식 그죠? 객관식 지문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막 기출문제만 딸딸 외워서 이제 시험에 들어간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라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정해줘야 여러분들 민법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보면 점점 막 이상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죠? 문제가 안 나오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와 객관식을 처음부터 병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객관식 문제집을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부터 1400페이지 이걸 가져가기는 너무 무리니까 처음에는 뭐 얇은 거, 그죠? 하나 선택해갖고 진도 나갈 때마다 해당되는 부분 풀어보시고 그러는 게 더 이제 효율적이다. 공부하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5월 진입생이잖아요. 5월 진입생들이잖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그냥 설명회나 들어보고 뭐 좀 이따가 한 6월쯤 시작할까? 여러분 내년 시험 합격하려면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1차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마음 무겁게 해드린다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이 시험에 진입했다 마음 먹었다 그러면 아예 안 할 건 몰라도 할 거면 오늘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민법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야 내년 1차 시험에 합격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져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뭐 게시판 보면 뭐 5개월 만에 1차 합격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따져보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생각 반드시 하시고. 다만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5월에 진입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도 원래 이제 3월 진입생들은 그냥 1회씩 3타임씩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들 5월에 진입하면 한 4-5타임씩 4-5시간씩 들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소화까지 하셔야 돼요. 복습까지 해가지고. 그죠?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객관식 문제집도 병행해서 가져가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줄 보시면 객관식 문제 연습이 우리 1차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많이 안다고 문제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점수는 달라요. 그죠?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객관식 문제 풀면 그 기출 문제 미리 풀면 좋은 점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지금 뭐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이제 딱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3쪽에, 아니다. 조금 더 할게요. 3쪽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하나 있죠. 그것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법은, 뭐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그런데 조문이 일단 있고요. 민법 규정, 법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라는 게 있어요. 이 판례는 대법원 판결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론은 이제 뭐 대부분의 이론은 우리 견해 대립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법상 문제되는 쟁점이 있으면 쟁점이 있으면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해결하자고 그러고 A라고 해결하자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은 B라고 해결하자 그래요. 그럼 이제 둘이 무지하게 막 논거되면서 싸우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견해 대립인데 여러분 OX 치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 객관식이잖아요. OX를 가려내야 되는데 견해 대립 있는 부분 출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출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답이 없어요. 어떤 교수님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있는 건 뭐예요? 판례지. 이럴 때 판례가 A 이론을 택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 여러분 변리사 1차 문제에서는 이론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조문하고 판례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써있지만 조문의 중요성 밑줄을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가 약 70% 이상, 그다음에 조문이 뭐 한 20%, 25%, 뭐 그다음에 나머지 이론 뭐 5% 미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 비중은 판례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지하게 판례는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약해지냐면 조문이 약해집니다. 조문이 출제 비중이 막 20% 정도 된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조문 잘 안 보고 그러는데 이 판례를 익히는데 조문이 기본이에요. 저는 맨날 이제 조문을 먼저 보고 조문 위에다 판례를 쌓아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문을 잘 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둘째 문단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조문을 대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밑줄을 보시면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뭐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반드시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 이걸 좀 잘 들여놓으셔라. 나중에 무지하게 도움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의 맨 밑에 보시면 두 줄.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일단 성공이다.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이거 다 하는데 양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1년 길 것 같죠? 1년 절대 길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1년 만에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공부해서 81.6점을 넘어야 된다?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공부가 돼야지 이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의 양이 사실 1년으로도 부족해요. 1년으로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뭐 주위에도 보시면 막 2년하고 3년하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 그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1년 남았다 그래도 시간 많네. 이러면 그 생각하는 순간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항상 시간이 부족해, 우리는. 수험생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항상 수험생인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이것만 보고 이거를 이제 등한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보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 조문을 잘 보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조문을 잘 보는 습관을 좀 잘 들이자.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딴 얘기는 됐고 넘어가셔서 그리고 그 3페이지에 요거는 간단히 이미 나온 얘기니까 3페이지 4번에 보면 교재의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포인트 민법 제 교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수험서입니다. 수험서.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들어오면 그 저명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대학 교수님들. 대학 저명 교수님들의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는 뭐 그냥 교과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너무 좋은 책이죠. 법학에 있어서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한 책이 전부 다 페이지가 2000페이지 넘어가요. 2000페이지가 넘어요. 2000페이지가. 제가 아까 포인트 몇 페이지라고 96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냐? 이 교수님들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판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이 판례가 마뜩치 않은 거야. 판례가 더 발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엄청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 교과서 보시면 학설 대립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정말 좋은 책인데 비교가 안 되죠. 학술적으로 따지면 제 책은 비교가 안 되지. 훨씬 좋은 책이죠. 근데 시험을 본다? 이걸 선택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안 나오는 거를 무지하게 봐. 이걸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어갖고 이건 안 나온다 걸러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이 책을 펴게 되는 순간.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거는 5개월 걸려. 5개월. 한 번 보는데.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교재 선택할 때 그 교수님의 교과서는 함부로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수험이 목적이니까 수험서를 잡으시면 돼요. 이미 제 책도 그렇고 우리 수험가에 변리사 시험가에 이미 좀 인증이 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누구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험서로 접근하셔라. 교수님들 교과서는 함부로 잡지 마라. 그거 이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4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부할 분량의 조절 그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6번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불합격의 그 고배를 많이 마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자주 그려드리는 그림인데 이게 21년 문제다, 22년 문제다, 20년 문제다, 19년 문제다, 18년 문제다. 이렇게 따지면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출제되는 부분. 근데 21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22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이게 18년에 한 번 나왔는데 안 나와요.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뭘 열심히 하겠어요? 뭘 열심히 해야 돼? 이걸 열심히 해, 이거야. 이거. 근데 이제 보면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불안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부모님 도움받고, 그죠? 학교도 졸업했는데, 이제 반드시 빨리 합격해갖고, 이제 내가 독립해야지. 근데 떨어지면 어쩌나 불안감. 또, 이제 지적 호기심. 여러분들이 이제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이게 강해요, 지적 호기심. 그러니까 쉽게 해서 판례가 없는데, 이럴 때 판례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그거 고민하고 있을 시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불안하니까.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그거 잘 안 나오는데, 호기심이 가니까 보게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공부 범위가 공부해야 될 양이 이만큼 들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민법을 이렇게 양을 늘린다 그러면, 민법만 늘려요? 아니, 이거 사람 성향이기 때문에 민법도 늘려, 산재법도 늘려, 자연과학도 늘려. 자기가 가져갈 수 없는 만큼으로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돼야 안 돼?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 끌려 들어가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아마 기존 수험생들 제가 데려다가 이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 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이게 잘 돼 있으면 안 봐도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여기서 빵꾸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그거 제가 써놨어요, 이거는.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이 점수 충분히 나와요. 이거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지적 호기심 생기고 그러니까 막 공부를 늘려. 그럼 여기가 빵꾸가 나.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또 떨어지고 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다음 그 밑줄,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해서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거 전 과목 이 부분만 합쳐도 1년 내에 하기 힘든 양이라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 건드리는 순간 그냥 합격이랑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잘 억제하시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최소화한다고 써놨는데 이게 그래도 많다니까. 그래도. 그래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정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야지 이 부분이 흐릿하게 돼서 들어간다? 예, 그럼 실패하고 나가요. 근데 이런 거 쫓아다니다 보면 선명하게 안 되고 흐릿해지잖아. 이해가시죠? 그냥 그런 취지다. 그래서 예,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 기본 판례 이런 걸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와서 합격하기 쉬워요. 이해가시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선반 마치면 제가 이거 2장짜리 나눠드렸는데 이 안에 써있는 글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읽어봐야 뭐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1회독 할 때 한번 읽어보고 2회독 끝나고 읽어보고 하면 아마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늘리면 안 되겠다 알아도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가는 그런 측면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억제해야지, 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맨 밑에 2줄 보시면 여러분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들어오시는 수험생들은 전부 다 노력 무지하게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공부들 하셔요. 그죠? 그래도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돼야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1차 시험은 뭐 흔한 말로 강사들끼리는 그런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꼭 그걸 안 하고 뭐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잔소리도 좀 섞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셨으면 바로 당장 공부를 시작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나중에 또 이제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김영남 변리사 또 와가지고 여러분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